안녕하세요, 세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리너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아일랜드 상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리나는 대형 아일랜드로 주방을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신랑의 손을 잡기가 힘들 정도로 엄청 커요. 상판이 3200, 1200인데 이게 통 세라믹이에요. 세라믹 상판 설치한 후 10개월 동안 사용해보니 정말 만족스러워요. 오늘은 진행 방식을 좀 바꾸려고 해요. 유튜브 왕초 보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포맷을 바꿔보려고요. 좀 어색하긴 하지만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이렇게 수전과 인덕션을 한꺼번에 모아두니까 정말 편해요. 조리를 할 때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상판 위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상판 전체가 조리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씻은 음식 재료들을 많이 옮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상판 위에서 다 처리가 되거든요. 게다가 냉장고는 인덕션 바로 뒤에 있어서 조리할 음식 재료들을 쉽게 꺼낼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해요. 양쪽에서 마주보면서 요리를 할 수도 있어요. 김치냉장고는 바깥 발코니 팬트리에 있는데 신랑에게 가져다 달라고 하면 저기 상판 위에 두고 꺼내요. 마주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무슨 요리 프로그램에 나오는 주방과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리하는 거 저 끝에 올려놓으면 바로 식탁으로 가져가서 먹을 수도 있어요. 많은 음식을 내올 때는 이쪽에서는 요리하고 저쪽에서 음식을 올려두고 바로 옆에 식탁이 있으니까 음식 내가기도 쉽고 뷔페식으로 차려 놓을 수도 있어서 손님 접대도 편해요. 정말 엄청 많은 것들이 올라가요. 상판이 넓으니까 버섯 같은 것을 썰어서 펼쳐서 말릴 수도 있어요. 오븐에 넣고 말릴 수도 있지만 상판 위에서 싹 치우고 하루 저녁만 널어 놓으면 웬만한 거는 다 말라서 편한 것 같아요. 마트에서 장을 봐올 때도 상판 위에 다 올려놓고 정리할 수 있어요. 상판이 넓으니까 편리한 점이 정말 많아요. 상판은 엔지니어드 스톤, 우드, 세라믹, 그리고 천연 대리석 등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싱크대 업체 쪽에서는 인조 대리석을 쓰라고 권했는데요. 매장에 나가서 다양한 재질들을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컬러감을 비교해보기도 했는데요. 칸스턴도 마음에 들긴 했지만 넓은 아일랜드에 이음새 없이 하려다 보니까 세라믹 상판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세라믹은 돌가루를 고온에 구워서 만든 자재로 굉장히 단단해요. 흠집이 잘 나지 않아요. 박스나 이런저런 물건들을 상판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렇게 단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열에도 엄청 강해요. 뜨거운 냄비도 받침없이 그냥 올려둘 수가 있어요. 인조 대리석이나 원목이라면 냄비 받침을 두고 올려야 하잖아요. 열에 강하다는 것 정말 장점이 많은 거예요. 음식물이 묻어도 젖은 행주로 쓱 닦기만 하면 깨끗해져요. 김치 국물이나 음식물즙이 흘러나오는 것을 오래 둬도 스며들지 않아요. 그냥 페이퍼 타올이나 행주로 쓱 닦아주기만 하면 청소가 끝나요. 기름이 튀어도 청소하기가 엄청 쉬워요. 튀김 요리를 하거나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기름이 엄청 튀잖아요. 별도의 세제 없이도 물걸레질 한 번이면 깨끗해진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인조 대리석이나 원목 상판보다 관리하기가 너무 쉬워요. 컬러감이 정말 좋아요. 세라믹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셀리나는 브라운 그레이에 약간 무늬가 들어간 상판을 썼어요. 이게 보는 위치에 따라 색깔이 달라 보이거든요. 빛이나 조명에 따라서도 색깔이 달라져요. 저는 단색보다는 이런 느낌이 좋아요. 아이보리 화이트 하부장을 지긋하게 눌러주고요. 키 큰 장의 브라운톤 무늬목과 거실 팬트리 장의 블루 그레이 톤도 잘 조화가 돼요. 브라운 그레이 투톤은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다소 엉뚱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느낌이 좋아요. 조리를 할 때나 청소를 할 때 상판을 문지르잖아요. 그런 표면에 약간 거친 느낌이 나요. 이게 그릇들이 미끄러지지 않게도 하지만 뭐랄까 기분이 좋은 거친 느낌이에요. 지금까지 딱히 불만족스러운 것은 없는데요. 분명히 단점도 있죠. 단단한 만큼 충격에 약하다는 거예요. 특히 인덕션을 설치한 부분의 모서리는 조심해야 돼요. 인덕션이 세라믹 상판에 약간 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밟거나 충격을 주면 상판이 깨진다고 해요.
세라믹 상판에는 타공을 한 부분이 더 있기는 해요. 말씀대로 수전을 설치한 곳, 콘센트 박스를 넣은 곳이 있어요. 이건 크기가 작아서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싱크볼은 타공할 부분이 넓지만 싱크볼과 하부장에 세라믹을 받치고 있어요. 세라믹 업체에서는 인덕션 모서리를 특히 조심하라고 하네요. 네, 비용이 비싼 것도 단점이에요. 세라믹은 거의 통판을 가져와서 현장 가공을 해야 해요. 모서리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잘 나오는데 한계가 있어요. 접합을 하면 표시가 확 나거든요. 그래서 세라믹 상판은 다른 자재보다 운반비와 가공비가 많이 들어요. 인조 대리석보다는 비싼 게 사실이에요. 인조 대리석은 국내에서 만들거나 중국에서 수입을 해요. 하지만 세라믹은 보통 이탈리아에서 수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라믹 상판 자체가 비싸요. 셀리나는 처음 대치동 매장에 나가서 세라믹 상판 값을 물어보았는데 상판 설치만 600만 원 넘게 부르더라고요. 셀리나가 아무리 세라믹 상판을 원했더라도 그 정도 비용을 들이고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데 운이 좋아 그보다 훨씬 저렴하게 세라믹 상판을 설치할 수 있었어요. 네, 저렴하게 잘 했어요. 전문 업체를 알게 됐는데 좋은 조건으로 세라믹 상판을 주셨어요. 막 소비자 시판을 세팅하는 업체였어요. 저희는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공했어요. 사실 여기 벽도 박판 세라믹인데 이것을 서비스로 해주셨고요. 이 주방벽을 타일이나 다른 재질로 마감한다면 추가 비용이 들었을 텐데요. 저희는 서비스를 받았잖아요.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세리나는 세라믹 상판을 인조 대리석의 고급 라인 정도의 비용으로 시공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세라믹 판매 방식이 좀 특이해서 그래요. 세라믹은 통판으로 팔아요. 한 판, 두 판 이런 식이죠. 한 판의 크기는 업체마다 좀 다른데요. 세리나네 업체의 원판 사이즈는 3240에 1620 사이즈인데 울퉁불퉁한 끝부분을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3200에 1600으로 봐야 해요. 이 한 판에서 얼마를 쓰든 가격은 같아요. 가공하다 보면 한 판에서 남는 세라믹이 있는데 세라믹 업체에서 남은 세라믹을 셀리나네 주방벽에 서비스를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달라요. 싱크 상판은 보통 12T짜리를 써요. 두께가 12mm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물건을 올려야 되니까 최소 이 정도는 되어야 하나 봐요. 그런데 세리나네 주방벽에 쓴 것은 4T짜리예요. 벽에 붙는 거니까 힘을 받을 필요도 없고 얇은 것이 오히려 더 좋겠죠. 네, 정말 어려워요. 세라믹 상판 설치하는 것 보면 비싼 게 이해가 돼요. 제가 유튜브로 인조대리석 하시는 분들 동영상도 많이 봤는데요. 인조대리석보다 설치하는 게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인조대리석은 공장에서 가공한 것을 가져와서 본드로 붙이고 사포질을 해요. 그렇게 해도 접착 부분이 잘 표시가 나지 않죠. 세라믹 상판은 절단하면 이음새가 표시가 나서 그냥 통판으로 가져와서 현장에서 가공을 해야 해요. 쉽게 말하자면 세라믹은 이어붙일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방 상판 크기만한 세라믹판을 집으로 운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게도 엄청나고 현장에서 가공을 해야 하는데 이게 또한 고난이도의 작업이에요. 세라믹이 워낙 단단하잖아요. 저도 공장에서 가공을 해오면 안 되나요? 라고 물었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고 해요. 세라믹 상판은 통판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사다리차로 이삿짐 운반하듯 집으로 가져와야 하는데요. 세라믹이 얇고 폭이 넓어서 자칫 깨지기 쉬우니 흔들리지 않게 조심해서 운반을 해야 해요. 큰 홈을 파거나 한쪽 면의 일부를 자르면 잘린 부분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동 과정에서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가공을 채소로 해서 가져오고 현장 가공을 하는 거예요. 정말 시끄러워요. 저도 그렇게 시끄러울 줄 몰랐어요. 세라믹 상판이 엄청 단단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유리칼로 자르듯 쓱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일단 작은 홈을 뚫고 거기서부터 그라인더로 잘라내는 거예요. 12T짜리를 자르고 구멍을 내리면 다이아몬드 드릴과 그라인더의 날을 몇 번씩이나 갈아야 해요. 단단한 돌에 구멍을 뚫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요. 시끄럽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진짜 민원이 많았어요. 아파트 문을 닫아놓고 해도 아랫집 윗집에서는 불만이 많았죠.
셀리나는 세라믹 상판을 가공할 때 현장에 있었는데 아랫집에서 언제 끝나냐며 올라올 때마다 조마조마했어요. 세라믹 상판을 설치한 날을 하루 잡는 게 좋아요. 셀리나는 하부장을 비롯한 부엌 가구와 세라믹 상판을 같은 날 설치했어요. 오전에 하부장 가구를 먼저 설치하면 상판을 올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한 거죠. 저희는 모르고 시작해서 어찌어찌 하루 만에 끝냈어요. 아일랜드 하부장 설치가 끝나고 세라믹 가공을 시작했는데요. 세라믹 상판을 잘라내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어서 저녁까지 간 거예요. 도중에 그만둘 수도 없고 밤까지 상판을 자르느라 민폐를 많이 끼쳤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미안한 일이에요. 세라믹 상판을 하시려면 하부장을 미리 끝내놓고 상판은 하루가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업체야 어찌어찌 하겠지만 이웃들에게 정말 미안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 끝부분의 시수를 잘못 계산하셨어요. 주문서에는 정확하게 되어 있었는데 현장에서 자르면서 실수를 한 거죠. 난리가 났어요. 세라믹이 공장 가공, 스카이차 운반, 현장 가공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상판을 올려놓고 이만큼 더 잘라내 버린 거죠. 이건 큰 하자잖아요. 다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번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일이 정말 아니거든요. 사실 세라믹도 붙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인조대리석과 달리 표시가 확 난다는 거죠. 저희가 새로 시공을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업체는 다시 시공을 해야 하는 상황이래요. 속은 많이 상했지요. 이음새가 싫어서 세라믹으로 결정한 것인데요. 하지만 세리나가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가공하는지를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세리나는 붙여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여기 이 부분에 표시가 좀 나지만 끝부분이라 그나마 다행이에요. 10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아요. 사실 세라믹 상판을 좋은 조건으로 주셨고 벽에 붙일 박판 세라믹도 서비스로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클레임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저희랑 상담을 했던 김 이사님이 벽에 붙이는 박판 세라믹을 서비스로 해주시는 것에 대해 생색을 좀 내라고 했는데 생색은커녕 너무 죄송하다고 몇 번씩이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도 몇 번씩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미안하셨는지 이렇게 나무 화분도 선물해 주시고 세라믹 접시도 선물로 주셨어요. 네, 저희는 정말 만족해요. 저희가 세라믹 상판이 너무 비싸서 포기하려고 했었다고 했잖아요. 실수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 하시기도 했지만 그 전에 정말 좋은 조건으로 주셨고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해주신다고 한 것을 알잖아요. 미숙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실수거든요. 어렵게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아주 만족하게 잘 쓰고 있어요. 아일랜드를 크게 하시거나 예산에 여력이 있다면 가성비 좋은 세라믹 상판을 적극 추천해요. 어렵게 세라믹 상판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건 오래 쓸 거예요. 새로 만들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셀리나는 하부장 업체가 틀을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어줬어요. 하부장의 정석대로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세라믹 상판과 가구 업체가 다를 경우 두 업체의 소통이 매우 중요해요. 세린에서는 업체 간의 소통이 잘 되도록 역할하는 책임이 세리너에게 있어요. 세리너가 감리자잖아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거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가 초보인데다가 본업이 있어서 이것만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셀리나의 싱크볼과 수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특히 수입 수전을 싸게 쓰고 싶어서 해외 직구를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뵐게요.